안녕하세요. 한국의 투자센터입니다. 5월 27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9% 떨어진 이제 316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97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해주었고 0.83% 상승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주요 경제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거, 금리 인상과 금리 결정의 그런 이슈와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나름 잘 해소가 된 그런 하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개장 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가에서 바로 약보합 전환을 하면서 오전은 이제 역시 MSCI 지수 변경일답게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고 수급도 좋지 않고, 오늘 오후에 더 떨어지면서 이제 박스 하단권을 이탈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하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MSCI 지수 변경일에 오후에 좀 하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특징이 있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지지부진한 흐름에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제 증권가에서 우려를 표하였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좀 이달 들어서 매도를 많이 쏟아내었던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어나지 않았고,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도 확대가 되면서 상승 전환에 이제 탄력을 붙여주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줄 정도로 강한 상승이 보여준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마감까지 좀 거래량이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박스권을 탈피할 때,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을 때 그때 좀 거래량도 동반된 그런 상승 방향성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동시호가 때 지수 리밸런싱의 지수 리밸런싱 성격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해되면서 마감에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발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에 강보합 전환도 시도를 했지만 이제 동시호가 때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한국은행에 금리 동결이 있었죠. 다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금리는 동결하고 성장률은 높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5월 기준금리는 0.5%로 이제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올해 성장률이 상향된 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4%로 이제 1%가 올린 그런 상향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상향이 되었는데 왜 금리가 동결되었느냐, 이 부분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부채가 또 많기 때문에 이자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값이 많이 늘어서 걱정이듯이 미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또 금리가 인상하면은 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상하느냐 이거는 힌트를 계속 주면서 시장과 발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이제 4%로 조정을 하는 부분은 성장률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제 인플레 부담에도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도 되는 만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금리 인상 전망은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정말로 빠르다면은 올해 안에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막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요약을 하자면 금통위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고 성장률 전망치는 4%로 상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포함하여서 백신 접종이 빨라지는 등 이제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은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가계 부담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5월 물가도 문제이겠죠. 5월 물가는 역시 인플레 기조에 따라서 이제 4월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시적이냐 이러한 그런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수출 지표입니다. 4월에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41%가 급증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4월 수출이 이제 41%가 증가했다. 이것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면 10년 3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수출 수치는 이제 잠정이죠. 5월 잠정 수출 수치는 5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지난 2월에 한은에서 내놓은 이제 성장률이나 그런 전망치는 추경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5월 성장률 전망치는 재난지원금 영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효과도 반영을 했음에도 이제 성장률이 높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체감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자영업, 대면 서비스 업종은 힘들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지만 수출 경제가 좋다는 편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고 자영업이나 대면 서비스 업종이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동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은을 제외하고도 JP모건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상향했었던 바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동결된 부분은 오전에 이제 하방을 제한하는 그 정도의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후 들어서는 걱정했던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좀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 전환에 성공해주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부터 계속 짚어보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신흥국 지수를 다시 이제 리밸런싱 한다, 다시 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5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번 리밸런싱으로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의 비중이 현재 13.7%에서 13.5%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0.17%가량 떨어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지수 조정에 따른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시브 자금은 보통 동시호가에 이제 유입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비슷하게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과하게 많이 하락했었던 점도 있죠. 갖다 붙이고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선반영 되었다는 분석도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팔아왔었죠. 5월 들어서 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지난 10일을 제외하고는 9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내놓았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동안 이번 달 들어서 9조 원 가량을 팔아치울 만큼 많은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었기 때문에 정작 오늘의 MSCI 지수 리밸런싱에는 큰 매도의 우려는 없이 따뜻하게 지나간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수 전반적인 자금의 유출은 3천억 정도로 되었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편입된 종목은 4종목이고 편출된 종목은 7개 종목입니다. 편입된 종목은 HMM, 하이브, SKC, 녹십자가 있고요. 지수 제외된 종목은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GS리테일, 한화, 현대해상, 오뚜기 이렇게 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매매에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편입된 종목은 오늘 사면 되나요? 편출되는 종목은 미리 팔아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도 당연히 좀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도 선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이제 한 종목씩 풀어볼게요. 오늘 편입된 종목 중 하나인 HMM 한번 보겠습니다. HMM은 오늘 지수 편입 종목 중 하나죠.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오늘 강보합세에서 보합권에서 지수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종가에서 대량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2%대 강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HMM은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만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공매도 잔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어서 숏커버링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HMM의 경우에는 오늘 MSCI 지수 변경에 수혜를 받은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예외의 종목들이 있죠. 하나씩 더 짚어봅시다. 다음 이제 편입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HMM과 반대로 이제 명암이 희비가 갈린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종가에서 오히려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수 편입이 종가 기준으로 지수에 편입된다는데 왜 내리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또 선반영 되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부터 편입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었던 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승을 보더라도 선반영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가라서 정작 편입이 되는 오늘은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편입 종목 4종목 중에서 2종목만 보았는데 일단 HMM은 상승, 하이브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편입 종목은 4종목이니까 2종목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전에 이제 동시호가 이전까지 매수 물량이 들어오다가 종가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된 모습이고 추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4월 이후로 크게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아래 꼬리 그래도 말아 올려준 부분이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도
지수 변경에 물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C는 좀 오늘 좀 유의미한 그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던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본 SKC와 좀 비슷한 그림인데 반대의 움직임이죠. 하락하다가 이제 조금 종가에서 소폭 하락한 그런 물량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흔히들 사실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단타성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동시호가에 이렇게 HMM처럼 상승을 기대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에 가담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들도 있고, 녹십자는 이제 모더나 백신의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형성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제 오늘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종목 HMM, 하이브, SKC, 녹십자의 당일 분봉과 일봉 그리고 최근 추이 정도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았는데, 사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여서 추세가 급격하게 상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지만 정작 편입된 다음에는 하락 추세를 꾸준히 이어갔던 그런 예시도 있고요. 대신에 좀 저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상승보다는 하락할 때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장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대충 일봉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카드라던가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GS리테일, 오뚜기 등 GS리테일을 제외를 하고는 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 편출과 더불어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됨에 따라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어서 조금 더 하락이 가팔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마감에 있어서 지수 편출이 확연하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좀 자금 유출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이 나타나면은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반등치 비중 축소라던가 아니면 손절이라던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매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에 거래일이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5월 28일과 다음 주 월요일 5월 31일 이렇게 2거래일이 5월의 마감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 시황 정보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